2070이 2030을 말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이고요. 우리 저는 조가 70이고. 70입니다. 근데 45년생 그렇죠. 해방동입니다. 네, 저는 59년생이고. 화이자 맞는 사람.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2030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좀 가짐으로써 그 지금 이 시대에서의 고통과 이 시련, 힘든 이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좀 주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어떻게 선생님은 또 생각을 하셨는지요? 2030 세대가 다행히 40, 50 세대처럼 저 주사파라든지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민족주의 세례를 받지 않은 세대니까 네. 2030 세대가 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앞으로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봅니다. 네. 다만 2030 세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거죠. 네. 그 뭐 이준석이라는 분이 아까 반사체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이라는 분의 행태 보면은 네. 조금 경솔한 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김종인 씨를 뭐 네. 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든지 물론 전제가 있더라고. 네. 대통령 후보가 동의하면은 그렇죠. 그렇더라도 지금 김종인이 온다고 하면 당장 오겠죠, 김종인이. 그러니까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네. 대명제인데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네. 그건 실언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그 앞에 말 뭐 취소하겠다 하면 되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나 2030 세대의 빚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하고 있고 또 2030 세대를 포함한 젊은 사람들은 실수를 할 특권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노인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80대는 김종인 씨는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아,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진짜 김종인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김종인이란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 글쎄. 하여튼 5번을 각각의 다른 당에서 비례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비례대표 한 번 하면은요. 절대로 그걸 사형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생지옥을 겪은 사람 중에서 나만 꽃가마 타고 빼치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이 참 신기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뇌물 사건도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동아은행에다가 이 탈북민이 아니라 이산 가족으로서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큰 돈도 아니지만 끝까지 저런 돈을 뇌물을 받은 사람 무슨 용서하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선거 기술자로 이 정치판에서 호가호위하는 거, 전 정말 슬픕니다. 네. 김종인 씨가 국가와 민족에 덕이 되었느냐 해악이 됐느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네. 개념 이거는 좌파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립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경제에 어떻게 민주화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스포츠 민주화도 해야 되고 네. 가정도 민주화해야 되고 네. 군대도 민주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화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했는데 디모크라시는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종교화가 되어버렸어요. 뭐든지 민주화만 갖다 붙이면 그게 성스러운 것이 되는데 경제에다가 민주화를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좌파가 이걸 복지 포퓰리즘의 근거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캐나다에서 근노님께서 이준석 당대표로 흥분한 20대를 잘 꼬드겨서 민노총을 공격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정말 하나 고마운 건 뭐냐, 정교조 교육을 해갖고 다 저쪽으로 가스라이팅 되고 세뇌된 애들한테 완전히 정교조 40년을 그냥 싹 청소를 시켜준 거, 저는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청소 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 아직은 한 사람에 의해서 청소는 안 될 테니까. 아니 그래도 이 30대만 해도 20대만 해도 굉장히 정교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단체 이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할 때도 참 놀랐던 게 대학생들을 또 그때 불러가지고 제가 독서 클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정교조 스승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한나라당 뭐 지금의 국힘은 뭐 거의 북한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반공교육 받았을 때 도깨비 뿌리는 그런 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준석이가 그 젊은 친구들을 불러온 거죠. 다행히 정교조보다도 네. 더 어마어마한 선생님이 나타났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아, SNS가 네. 정교조 교육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무리 이승만, 박정희 욕해도 네. 2030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보고 예. 박정희가 한 일 살펴보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역시 문명 발전이 아주 정교조 문제를 해결할 거로 봅니다. 저는. 네. 아, 선생님 굉장히 언제나 그 젊으시고 다 이러는데 지금의 이제 2030 세대들에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2030 세대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죠. 네. 역사의 주역. 이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세 부류다. 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바꾼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에 연연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이 바꾼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어요. 바보가 바꾼다. 바보가. 무모하게 하는 거죠. 이 아. 개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네. 역사의 무대에 선다. 또 이게 이 세대 혁명적인 의미가 있죠. 네. 한국 역사에서 세대 혁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 1961년 5.16 군사혁명을 네. 주도한 세대가 30대였어요. 그렇죠. 김종필로 대표되는 30대 네. 장교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신 44살의 박정희. 네. 그때 발표한 혁명 내각 14명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50대고 네. 13명이 다 40대, 30대였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처음으로 2030 세대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네. 자, 그 두 번째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 국힘에서 36살의 당대표 이준석이 등장함으로써 정말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이 40대 기수론 있긴 있었죠. 네. 그렇지만은 36살의 이 이준석이라는 한 젊은이가 이 보수를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로 완전히 이제 혁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혁신과 통합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네. 혁신만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개혁이나 혁신이나 혁명이 항상 반작용을 부르는 것은 네. 거기에 손해를 보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이 반발을 어떻게 누구를뜨리내는 건데 네. 지금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선순위로 따지면 당 개혁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공정한 경선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통합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 루키루님께서는 버블이 심한 사람 같다. 일종의 이제 광대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였고 또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저도 이준석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가볍고 이러는데 제가 좀 안심하는 거는 뭐냐? 사실은 이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당 대표는 그냥 옆에 있는 그 결책부럭 같이 돼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모처럼 30대 당 대표를 뽑았으면은 그 네. 자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당 대표를 도와서 네. 성공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계속 리더십만 이야기하는데 네. 팔로십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네. 팔로십.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출했으면 그 사람들을 그분을 따르고 성공하도록 해야지. 당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흔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게 이 이준석의 브랜드는 공정 아닐까요? 공정. 네. 모든 걸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네. 예. 공정하게 하면은 그게 뒷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씨의 능력은 그 사람 뭐 연설과 글에서 표현됐습니다. 네. 출마할 때 발표한 입장문은 제일 좋은 글입니다. 네. 그건 저는 명문이라고 봐요. 네. 네. 그리고 대구에서 한 연설도 네. 그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글이 상당히 좋아요. 그 논리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 이준석이 저도 글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이 되고 굉장히 유능한 대표를 만났다. 저는 지금 나온 5명 가운데서 이번에 참 조경태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견을 아, 했습니다. 그분 아주 네. 저 깔끔한 분이고 네. 뭘 합니까? 맑은 분이래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민주당에 있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아니, 무슨 저도 당, 한번 예, 당을 받고 딱 이랬는데 보니까 네, 저 장기표 선생 이미지인데 거의 장기표 비슷하더라고요. 선생보다 약간 부드럽고 그리고 좀 현실 감각이 더 현실감각이 세고 있고 네. 아주 좋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경태는 제가 보기엔 진짜 업그레이드된 장기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또 홍문표 선수도 저는 사실 그렇게 평가를 안 했던 예. 분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 새로운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귀엽게 나오시고 자, 근데 이번에 다섯 명 다 좋은 점이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네, 네. 자, 5명 다 좋은 점이 좋은- 훨씬 많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그들에게 애썼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통합을 얘기하셨는데 이준석이 되면은 이 분열된다, 당이 깨진다. 그다음에 윤석열을 이준석이가 내치고 있다. 유승민을 이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다 자범입니다. 자범. 네. 자범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씨가 당에 들어오냐 마느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다른 초이스는 난 없다고 봅니다. 아,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딴 사람 차릴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미 조직을 해놔야 될 거다. 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저는 평당원으로 조용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꽃가마타고 근사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아마 당원 교육이 있을 겁니다. 네. 당 교육에도 참석하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당은 네. 당 강령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읽고 해가지고 로파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사실상 주인이 되는 거죠. 네. 모든 관심이 윤석열 중심으로 가고 네. 거기에 젊은 당대표가 된다면은 제가 자꾸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 분들이 계실 거는데 근데 뭐 된다면은 거기에 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또 젊은 친구한테 저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디딤돌이 돼주고 이런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 이준석에 대해서 장꾀만 박다 진실이 없다 뭐 또 김영애님은 무슨 2030 타령이냐 이준석은 추천서 특혜로 하버드 갔고 능력도 없는데 뒷배로 지금까지 공천 3번 받았다. 근데 뭐 이 지지율은 친중공 세력 조중동과 좌빨의 공작이다. 자, 이 글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모든 의견도 저는 아니, 받아들이는데 지금 네. 우리 2030 세대에서 중요한 감정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네. 반중 감정이더라고. 네, 네. 반중 감정이 이렇게 센 걸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헝가리라고 하면은 참 공산 독재에 저항을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성지 아닙니까 사실. 그럼요. 부다페스트에서 반중 시위가 있었어요. 네. 이게 반중 감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 그런 점에서 이준석 씨가 홍콩에서 반중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게 저는 대견하게 보이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2030 세대가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세대가 갖지 못한 걸 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우선 이 IT로 무장한 세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장에 가서도 저는 이 컴퓨터나 이런 데 대해서는 2030 세대에 물어요. 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상이니까 나이 따지지 말고 네. 다만 2030 세대에게 제가 충고를 한다면은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충고지 네. 네. 뭐 한다면은 한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자. 아, 네. 이게 한글 전용이 위험합니다. 네. 우리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말이고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인 한글과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같이 쓰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일국가 될 수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인문적 교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거냐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영어를 열심히 하고 또 이 운영 체계 속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자도 원어브 댐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이 오늘 여기 듭니다. 와가지고 우리 전효옥 여사님 한자 이름 어디 저기 써놨더라고요. 네네. 예, 예. 어디 네. 의원 명패 아닙니까? 의원 명패였는데 맞아요. 제가 그냥 국회의원은 붙이지 아니 않고 저 한자를 네. 보니까 네. 우리 전효옥 의원의 이미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제 이름을 얼마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저 한자 이름이 나중에 한번 네. 좀 여기 비춰 네. 주십시오. 제가 저기 여러분께 지금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가지고요. 정말 네.